안 나갈 거고 등비수열의 합이랑 저기 뒤에 원리 합계까지만 나갈 거거든. 부교재는 애들 변변동 다 되는 다음에 나가서 그때 풀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등비수열의 합은 이제 등차수열의 합처럼 뭔가 특별한 건 없어.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일단 첫째 항이 스몰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을 때 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 첫 번째, 공비가 1일 때. 두 번째, 공비가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공비가 1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첫째 항이 A니까 첫째 항이 A고 계속 1씩 곱해 나가봐야 어차피 A라는 애들만 나오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는 이제 개수가 총 n개잖아. 그럼 그때 이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총 합은 그냥 A가 n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거고, 공비가 1일 때는,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증명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서 그냥 공식을 바로 쓸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 더하기 AR 더하기 이렇게 해서 AR의 n-1승까지 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R-1분의 스몰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얘네들의 순서를 좀 바꿔서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 어차피 얘랑 뭘 쓰든 상관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R값이 1보다 클 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R값이 1보다 작을 때 써주면 계산할 때 조금 덜 헷갈리고 할 수 있다 정도인 거야.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무작정 R, A, N 얘네만 구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네들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이 R이라는 건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아. 어차피 공비야. 그 다음에 N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더하려는 항의 수야. 내가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총 n개여서 여기가 n인 거야. 항의 수. 그러니까 내가 총 몇 개를 더했는지. 그 다음 A는 여기서는 첫째 항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가장 먼저 더한 애 중에 가장 작은 애가 A1이니까 그래서 여기 첫째 항이 온 건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더하는 것 중 가장 첫째 항, 그 수열의 첫째 항이 아니라 더하는 것 중에 첫째 항이 여기 와야 돼. 무슨 얘기냐면 공비가 2고 공비가 2고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있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라고 하면 어차피 공비가 1이 아니니까 아래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 첫째 항부터 구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더하는 애 중에 가장 첫 번째 애가 2니까 2 곱하기 공비에 더하는 개수가 1,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니까 2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그냥 배웠던 공식이랑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 초록색으로 한글로 쓴 거 말고 그냥 이 공식만 봐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항이고 공비가 3인 똑같은 등비수열인데 이번에는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이제 이거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거기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빼도 되지만 그냥 한 번에 어차피 얘네끼리도 다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등비수열을 이루고 어차피 공비는 3이니까 얘네를 계산을 할 때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더하는 애 중에 첫 번째 애가 A11이니까 첫째 항에다 공비를 10번 곱한 애가 이 자리에 오는 거고, 그다음 어차피 여기도 더하는 개수가 10개잖아? 어차피가 아니라 여기는 더하는 개수가 10개잖아. 여기는 20개였는데 그럼 그때 여기는 3이 있어. 왜? 이해가 안 돼서? 얘 같은 경우에 여기가 20이라고 했다 20을 써주는 게 아니라 더하는 항의 수가 총 10개니까 여기에 10이 와야 된다. 그거를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증명하는 것보다 너희가 등비수열의 합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이제 첫째 항이 오는 건데 그냥 첫째 항이 아니라 더하는 것 중 첫째 항이 올 거고 여기는 공비 여기에 오는 게 이제 항의 수가 온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저번에 김병규가 하던 짓이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위에 책 풀이 보고 문제 풀었지.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 공식도 설명 듣고 외우는 거랑 안 듣고 외우는 거랑 차이가 커. 그러니까 내가 사실 어제는 애들한테 등비수열의 합공식 증명도 해줬는데 역효과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안 한 건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궁금하면 따로 해줄게. 뭐 그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공식을 외울 때도 분명히 이렇게 책을 보면은 R은 1이 아닐 때 첫째 항에 A, 공비가 R이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너희 눈에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저렇게 되는구나 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그냥 공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까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모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기 써 있는 대로 A, R, N 들어가 있는 식대로 외우지 말고 한글로 외워. 한글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그리고 공비 마이너스 1의 항의 수 그리고 앞에 오는 건 더하는 것 중에 가장 첫째 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너네가 거기 있는 걸 다 지우고 계산을 하는 게 나아 보이긴 하는데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냥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돼. 그게 끝이야. 근데 다만 이제 진짜 공식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481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수열이 3, 6, 12, 192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더하래. 근데 다 더하라는데 우리가 일단 판단을 해봐야지. 우리가 3이랑 6만 보면은 3이랑 6만 보면 얘가 3이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2가 곱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걸 보니까 6이 증가했고 2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2가 곱해진 애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지. 그럼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 거고 그게 총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을 다 더하래.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더하는 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3이니까 3 써주고 2에 몇 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더하는 게 총 몇 개일까를 고민을 해보면 되지. 그럼 더하는 게 총 몇 개일까를 등차 수열에서는 가장 끝에랑 앞에를 뭐 했어? 빼봤었지. 그럼 등비 수열은 뭐 해보면 돼? 나눠보면 되겠지? 이게 나눠보면 얼마니? 63? 4? 그럼 60, 어? 그럼 64가 2를 몇 번 곱한 거야? 6번 곱한 거지. 그러니까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6번 곱한 거니까 총 항이 몇 개야? 7개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됐어? 근데 답은 어떻게 써야 돼? 답을 3 곱하기 2의 7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돼? 아니 이건 계산을 해야 돼. 너희가 2의 12승이나 2의 13승 정도까지는 그냥 계산을 해줘. 이거 2의 20승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2의 10승이 1024니까 2의 11승은 2048 2의 12승은 4096 2의 13승은 8100 얼마냐 92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안 넘잖아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너희가 직접 계산을 해주시고 이것보다 숫자가 좀 커진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계산을 안 해줘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공식을 적용을 하는 것도 적용을 하는 건데 너희가 어찌됐든 만약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많이 풀잖아.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2개인 상황에서 미지수가 2개 그리고 식이 2개가 나오면은 어찌됐든 연립을 할 수 있었지. 아까도 a 더하기 2r의 값이 몇이라고 주어졌고 a 곱하기 r의 값이 몇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너희 해봐 하고 던졌잖아. 물론 밑에 답을 써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도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미지수가 2개가 있고 식 2개가 있으면은 연립을 하면 이 값을 무조건 구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너희가 항상 하던 식의 연립이 안 나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485번 보면 공비가 실수의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이 7이고 이 값이 7이라고 주어져 있고 첫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의 합이 63이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네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하면 7은 얘를 첫째 항을 내가 A라고 두고 공비를 R이라고 설정을 하면 7이라는 건 이제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에다가 R의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3은 공비-1분의 얘도 첫째 항에다가 항이 6개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네 둘 연립을 어떻게 해? 라는 거지 문제는. 근데 얘네들 연립을 할 때 너희가 잘 보면은 R-1분의 A, R-1분의 A 똑같이 생겼지? 그럼 그럴 때 뭐 해보면 되겠어? 나눠보면 다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눠 63 나누기 7하면 얼마야? 9가 될 거고 얘 나누기 얘 하면 사라지고 심지어 아래 6승-1이 아래 상승 더하기 1 곱하기 아래 상승-1이니까 얘랑 얘도 사라져서 누구만 남겠어? 아래 상승 더하기 1만 남아서 R값이 2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고 R값이 2다라는 거 나오면 일단 대입만 하면 A값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 A값은 얼마나 그래서 1이다 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거니까 그 뒤에 뭐 구하라는 거는 공식만 적용하면 되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어찌됐든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 나와 있고 그 상황에서 연립을 할 때 우리가 나눗셈이 생각보다 많이 쓰일 거니까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연립하는 기술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너가. 그 다음 487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몇 가지라고 했냐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 공비가 1일 때와 공비가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일 때는 첫째 항이 n개가 있다 라고 처리를 했었고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반드시 R-1분의 더하는 것 중에 첫째 항 그리고 아래 항의 수 마이너스 1 아래 n승 마이너스 1인데 n을 항의 수로 생각을 하고 얘가 1-R분의 A 곱하기 1-R에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요거는 너희 선택인데 이거 하나만 써줘도 크게 상관은 없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는 무작정 2번만 외우는 게 아니라 1번을 먼저 고려를 해보고 2번으로 넘어가야 돼. 항상 그런 습관 안 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앞으로도 난 분명히 얘기했어. 어디 가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물어봤는데 이것만 대답하고 있으면은 수업을 안 들은 거지. 지금 당장 이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서 분명히 너희가 이걸로 시비가 걸릴 거야. 그때 좀 조심하면 되고. 어쨌든 487번 보면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지만 굳이 등비수열이라고 안 나와 있어도 우린 얘가 계속 x-1이 곱해지니까 얘는 이제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x-1이 등비수열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나눠야겠지. x-1이 공비니까 얘가 1일 때와 얘가 1이 아닐 때로 나눠주면 이때는 이제 x가 2일 때고 이때는 x가 2가 아닐 때가 되겠지. 그럼 x가 2면 모든 항들이 다 1이 되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n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이때는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하고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뭐 식은 예쁘게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지. 내가 너희한테 수업하면서 계속하는 잔소리지만 복잡한 식에 현혹될 필요는 없어. 내가 너희는 여기서 뭘 보면 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때 공비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구별을 했고 공식 썼구나 하면 되지. 이렇게 괴상하게 생긴 식을 보고 이건 어렵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식 썼구나 하고 지나가면 돼.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공식 쓴 거야. 다음 489번. 여기서도 나와있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 근데 Sn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3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있을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럼 또 뭐 써야 돼?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써서 얘를 n이 2 이상일 때랑 n이 1일 때로 나눠주면 n이 1일 때는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2가 될 거고 n이 2 이상일 때는 Sn-Sn-1 해주면 얘가 3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Sn-1이라는 건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니까 3의 n-1승 마이너스 1 그럼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 3의 n승 마이너스 3의 n-1승이 될 거고 얘는 3의 n-1승으로 묶으면 여기가 3-1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2 곱하기 3의 n-1승 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얘를 2 곱하기 3의 n-1승이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n이 1일 때 값이 2인데 n이 2 이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나 해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보니까 그때의 값도 2가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지. a n은 애초에 2 곱하기 3의 n-1승 하고 n은 자연수. 답을 쓸 때는 이렇게만 써줘도 괜찮을 거야. 그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일반항을 당연히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당연히 구할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는 이상 너희 이거 매번 선생님 모르겠어요 할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할 거고 어찌됐든 너희가 일반항을 알면은 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고 수열의 합을 알면은 반대로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기만 하면은 안 까먹을 건데 뭐 어쨌든 지금 당장에 너희가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계속 잔소리를 할 거야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떠한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뭐가 곱해져 있고 어떤 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와 있으면 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어떤 수열의 합이 뭐시기에 n승 빼기 뭐시기 또는 더하기 뭐시기 이런 걸로 나와 있으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골이다 인 건데 아까 재홍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어떠한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지금 두 번째 항부터 등차일 수도 있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490번 같이 너희한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쟤도 비슷하게 생겼지. 저기 있는 애랑 비슷하게 생겼지. 그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수열들이 이런 식으로 나뉠 거야. 첫째 항부터 규칙이 있는 수열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있는 수열들이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수열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얘가 첫째 항 원래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써야 되잖아. 그럼 그때 얘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거나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려면 여기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얘랑 같기만 하면 돼. 만약에 얘랑 다르다면 만약에 여기가 4였어. 여기가 4였으면 여기다 1 대입했을 때의 값이랑 요 값이랑 다르잖아. 그럼 그때는 첫 번째 항은 규칙이 없는 거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되는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얘들 우리 여기 수열에서는 n에다가 0 대입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근데 이제 약섭하게 n에다가 0 대입하면 0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걔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거나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룰 거야. 얘도 대입해봐.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뤘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뤘기 때문에 여기다 n에다가 0 대입하면 3의 0승 1이니까 1 빼기 1하면 0 되지. 됐어? 그래서 이제 491번도 그렇게 풀어주면 좋은데 너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게 또 필요하니까 둘 다 한번 해볼게. 이거는 굳이 안 알려줘도 되는 건데 내가 여기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건 뭐냐면 얘가 분명히 저거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그때 얘 SN- 수열의 합을 가지고 AN을 구해보면 AN이라는 건 결국 n이 2 이상일 때랑 n이 1일 때로 나뉠 텐데 그때 얘는 SN-SN-1로 구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1을 대입해서 구하면 6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K에서 3 곱하기 2의 n-1승 더하기 K를 빼주면 어차피 KK는 사라질 거고 여기도 3 곱하기 2에 n-1승으로 묶으면 2-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건데 그럼 결국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 요 값이랑 여기다 1 대입한 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결론이 뭐야? 6 더하기 K가
3이다. 그래서 K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n에다가 몇 대입했을 때 0이면 된다 그랬어? 0 대입했을 때 0이면 된다 그랬지? 그럼 0 대입해보면 2의 0승 1이니까 3 더하기 K가 0이니까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3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뭐 둘 다 얘기를 해준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몰라. 그때 어쨌든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가 공식이 두 개다라는 사실만 잘 기억을 하고 그다음 공식도 거기 써 있는 거 말고 내가 한글로 써준 공식을 기억해서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어제는 이거 수업할 때 좀 수월했어. 원리학계. 은행 적응을 많이 해본 학생이 있다고 해서 이게 좀 수월했는데 사실 거기 풍선자 책에도 나와 있듯이 초등학생 때도 했어 너희는 이거. 초등학교 문제집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조금 어렵게 그러니까 한자어가 많아서 단어들이 좀 어려운 건데 너희가 나중에 가서 원리합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야. 원리합계의 뜻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원리합계의 원자는 원금 할 때 원자야. 그럼 원금이 뭘까? 그렇지, 원래 금액. 원금이라는 건 내가 저금한 금액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내가 넣은 돈. 오케이? 여기 D는 이자가 뭔지 알아? 저금을 했을 때 나한테 조금 더 붙여주는 돈. 그걸 이제 이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원리합계의 뜻은 뭘까? 원리합계의 뜻은 뭘까? 아니 얘들아 봐봐. 무언가랑 너희가 오해를 하는 게 무언가랑 무언가를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 뜻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단어 뜻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은 원금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는 이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의 합계. 그럼 뭐야? 라고 물어봤으면 너희는 1차원적으로 뭐라고 대답하면 돼?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고 대답하면 되잖아. 야 그게 아닐까? 그게 맞지. 근데 이제 원리합계를 어려워하는 애들은 원리합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너희가 책 뒤를 넘겨보면 어마어마한 수식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처음부터 단어 뜻을 잘 파헤쳐 나가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관심 가져야 할 건 그거야. 은행에 돈을 넣었어. 나한테 돈 얼마 줄 건데. 야 근데 저금 한 번 하고 돈 얼마 받아? 보통? 저금 여러 번 하지. 그럼 내가 매번 저금을 여러 번 했을 때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언젠데? 사실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 은행에서 다 계산을 해서 주지. 그래도 의심을 해봐야지. 은행에서 사기치는 걸 수도 있잖아. 돈 조금 떼먹히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이걸 배워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너희가. 그럼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뭘 원하는 거냐면 아무튼 원리합계를 구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 여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달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달리법은 잘 안 써. 달리법은 뭐냐면 이자가 똑같이 내가 이자율을 5%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원금을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자. 원금을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100만 원만 딱 그냥 100만 원 넣고 계속 그냥 이자만 받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달리법은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달리법이든 복리법이든 일단 첫 해에는 이자가 5%면 100만 원이 얼마가 돼? 100만 원이 얼마큼씩 붙는 거야? 5만 원씩 붙는 거지. 근데 달리법은 뭐냐면 계속 플러스 50 될 거야. 이자가 계속 똑같아. 오케이? 복리법은 여기 100 더하기 5를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야. 100에다가 곱하기 1.05 이렇게 한 걸로 계산을 해서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계속 1.05에 거듭 제곱이 되는 형태. 이런 게 이제 복리법인 거야. 그래서 달리법은 너희가 거의 볼 일 없고 웬만하면 복리법.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5%다 그러면 원래 금액에다가 매년 이자가 이런 식으로 매년 이자가 5%씩 붙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계산을 한 값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원리합계야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고. 복리로 계산을 했을 때 100만 원에다가 1.05를 곱한 게 1년 뒤에 원리합계인 거야. 원금과 이자의 합. 그럼 2년 뒤에 원리합계는 여기가
2가 될 거고 3년 뒤에 원리합계는 여기가 4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4년 뒤는 4가 될 거고 됐어? 어려워? 근데 어렵대. 이제 어려워질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적응을 올해만 하고 그걸 쭉 냅두진 않아. 매년 적응을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일단 나랑 교육부에서는 합의를 봤거든. 나랑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랑 교육부에서는 이제 올바르게 합의를 봤는데 학교 선생님들이랑은 합의가 안 됐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지들 마음대로 내시고 일단 우리는 약속을 한 게 이거야. 적응은 항상 언제만 하냐면 월 초에만 해. 월 초 또는 연 초에만 적응을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자는 항상 말에만 붙어. 그리고 나는 돈을 언제 찾아? 말에만 찾아. 라는 걸 약속을 해놨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너희가 잘하다 보니까 약속을 깨. 아무튼 일단 우리의 약속은 이거야. 나는 돈을 항상 초에 넣고 돈은 언제 찾아? 말에만 찾아. 그리고 이자도 언제부터? 말에만 붙어. 그럼 내가 연초에 100만 원을 넣었어. 올해 초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올해 말에 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올해 말에 이자가 붙는다. 알겠지? 그게 약속이야 기본적인. 그럼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10년 동안 100만 원씩 매년 적응을 할 거야. 100만 원씩 매년 적응을 할 거야. 그러면은 10년 후에 10년 말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리고 내가 100만 원씩 적응을 할 때 10년 차에도 초에 적응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말에 최종적으로 돈을 찾겠다는 얘기고 10년 후에 원리 합계는 하고 물어봐.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첫 해에 100만 원을 넣었지. 그럼 요 금액에 10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하고 그냥 그 다음에 내가 또 100만 원을 넣었지. 그럼 이 돈에 그 10년 차 될 때 10년 후 그러니까 요 시점에 원리 합계를 구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10년 말에 100만 원을 또 넣겠지. 그럼 얘도 이자가 한 번 붙어서 원리 합계가 얼마가 되겠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리 합계는 얘네들의 총 합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구할 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쓰여서 조금 복잡해 보일 뿐인데 그리고 너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거야. 이 상황을 이 정도 그림은 그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어쨌든 그럼 봐봐. 10년 동안 내가 첫 해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10년 동안은 이자가 몇 번 붙겠어? 이유 5%. 이자가 몇 번 붙겠어? 10번. 그럼 얘의 최종적인 원리 합계는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1.05에 10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야 그럼 2년 차에 넣은 100만 원은 이자가 몇 번 붙어? 첫 해는 10번 붙었는데 2년 차 거는 한 번 덜 붙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00 곱하기 1.05에 9승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3년 차에 100만 원 넣은 건 최종적으로 원리 합계가 어떻게 되겠어? 100 곱하기 1.05의 8승이 되겠지. 마지막에 쭉쭉쭉쭉 이렇게 있고 마지막 10년 차에 넣은 것도 이자가 말에 한 번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뭐라고? 얘네들을 다 더하는 일.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너희가 생긴 걸 봐봐. 여기서 위로, 그러니까 아래에서 내려오면 이제 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올라갈 때 점점 뭐가 곱해져 똑같이? 1.05가 곱해지지. 그럼 얘는 첫째 항이 누구야? 100 곱하기 1.05. 얘가 첫째 항인 거고 공비가 어떻게 돼? 공비가 1.05인 등비수열의 합이지. 야 근데 내가 10년 동안 돈 넣었으니까 항의 수는 몇 개야? 10개지?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쓰면 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더하는 것 중에 첫째 항을 내가 얘로 잡은 거지. 100 곱하기 1.05 곱하기 얘는 1.05에 10승 마이너스 1. 그럼 요만큼을 우리가 계산만 하면 되지. 근데 문제에서 1.05에 10승 같은 건 주겠어 안 주겠어? 당연히 줘. 물론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예지는 계산해. 문제에서 줘 이거는. 근데 우리 이거 계산할 수도 있잖아. 양변에 능K라고 두고 양변에 상등고치해서 구하면 되지.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그렇게 됐어. 왜 그 쓸데없는 걸로 괴롭히고 이런 근본적인 건 안 가르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원리합계를 구하면 되는데 내가 사실 한 문제를 더 하고 싶지만 클리닉 시간 하면 되니까 클리닉 시간 때까지 너네 이거 풀어놔. 문제 이해 잘 해봐.
10년 동안 이율이 5%래. 그러면은 100만 원씩. 그러니까 첫 해에는 100만 원을 넣었어. 첫 해에 100만 원을 넣고 매년 100만 원씩 매년 돈을 넣을 거야. 10년 동안. 10년 동안 매년 돈을 넣을 건데 돈을 조금 증액시켜서 넣을 거야. 첫 해에는 100만 원을 넣었다면 두 번째에는 100만 원에다가 5%를 더 증가시켜서 넣을 거야. 그럼 그 다음 해에는 100만 원에다가 여기에다가 다시 5%를 증액시켜서 넣을 거야. 됐어? 이렇게 10년 동안 돈을 넣었을 때 수종적인 원리 합계는 끝. 이율도 5%. 이따까지 풀어놔. 여기까지 진도 끝. 알았다. 숙제는 514쪽까지. 514쪽까지 그 위에 책에 답 있는 거 안 풀어도 돼.